뭐 작은 회사든 아니면 작은 장사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이 원칙은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이런 회사는 점점 기운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어제 상담을 오시니까 지금 건물 구매를 신청하시고 대기 중이신 분이 오셔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정보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뭐 어떤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그게 사업이라는 게 작은 일이랑 큰 일이랑 또 그 기준이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난 똑같다고 생각한다. 뭐 예를 들어서 길에서 호떡을 파는 일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업을 하는 일이나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최근에 거울을 샀어요. 그리고 그 거울을 사려고 막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떤 이제 그 홈페이지에 거울에 대해서 되게 막 열정이 담겨 있게 막 써 있는 거예요. 좀 큰 거울을 사려고 했는데 거울 뒤 뭐 보강을 다른 데는 뭐 얇은 뭐로 하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뭐 거울에 대한 막 애정이 담겨 있고 막 뭐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사야겠다. 그리고 가격도 적절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와서 거울을 보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 위에 흠이 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거울 뒷면이 벗겨진 엄지손톱 한 10분,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그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락을 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교환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쓰시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안 봤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좀 이게 되게 괴리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얼마를 좀 할인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그냥 웬만하면 쓸까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그분이 그 거울을 다시 회수해 갔다가 다시 배송하고 새 걸 하면은 그 거울 값보다 더 손해가 날 건 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써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볼 때만 알면 자꾸 보이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뭐 나면 그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 거울도 딱 그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교환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할인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볼게요 하다가 그래서 그냥 할인을 좀 더 받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전 이게 그분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손해가 크니까. 그 거울을 다시 가져가려면 배송비, 또 보내주려면 또 배송비, 그리고 그 거울 값,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게 그 사이즈의 거울이 이제 하나 남아서 제 걸 보낸 거고 제 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 흠 있는 걸 알고 보낸 거더라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보냈다고 하는데 눈에 딱 띄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당연히 장사를 하니까 돈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제가 뭐 교환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해드릴게요 하고 바로 해줬다면 저는 그분 얘기를 오늘 여기서도 당연히 얘기했을 거고 제 주위에 누가 거울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해야 돼 라고 다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교환을 바로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따져서 안 해준 분은 이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마인드였다면 저는 뭐 제 주위에 누가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한다 하면 뭐 거울 보내거나 했을 거고 물론 그분은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어쩌든 저쩌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 물건에 애초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서 보내고 그냥 상대방이 알아차리니까 그냥 좀 할인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재고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 버는 거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늘 한 가지는 있어야 그게 이 사업을 일으키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뭐 당연한 얘기처럼 쓰이지만 정말 그 고객이 만족하는 거 물론 고객 중에는 정말 블랙 컨슈머도 있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정상적인 고객에게는 정말 만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뭐 삼성에서 처음 핸드폰인가 그 핸드폰이 좀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아서 삼성 공장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불 질렀다 혹시 알아? 이건희 회장님인가가 그거를 실제로 뭐 몇 억어치를 그 당시에
공장 그 앞마당에 놓고 그거를 불을 태워 버렸어. 그거는 장사의 마인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고객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게 일단 가장 클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이러면은 다시 태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지. 나는 그거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회사는 2류, 3류, 4류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한다고 생각해. 사업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고, 이 가치는 나를 상대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그거는 사업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임대 보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임대 관리를 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보장해서 지급한 것만 뭐 지금 180억이 넘는데, 처음 할 때는 나도 걱정도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연체도 많았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체가 더 늘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보장해서 월세를 지급하다 보니까 막 손해나는 달도 막 생기고,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할 거고, 이걸 훨씬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건물을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은 공실과 연체. 물론 누수나 하자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성 세입자가 와서 뭐 불편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공실과 연체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준다는 거, 이걸 책임진다는 건 결국에는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진다는 건데, 이걸 해결한다는 거는 궁극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면서도 때로는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하죠. 왜냐면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지금 우리 뭐 연체 담당자, 수리하는 담당자, 그리고 뭐 재무 담당자, 그리고 그 공실 담당자들이 애를 쓰고 있고 매일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안다면, 그리고 그걸 직접 혼자 해봤다면 그 가치를 정말 많이 느낄 텐데,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고 있는데, 그 당연시 되는 게 난 훨씬 더 폭넓게 당연시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 이자 받는 건 당연하잖아. 이자율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만큼을 받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그러면 건물을 사서 공실이나 연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은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다 돈을 넣고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내 돈은 안전할 거고 이자는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크게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남 빌딩 시장의 모든 관련된 회사들이 임대보장을 다 한다면 강남 빌딩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우량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임대료를 보장하는 건물,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가짜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짜로 꾸며서 얘기했어. 근데 책임져야 돼. 그럼 가짜로 꾸민 걸 책임진다는 거는 본인이 손해본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가 없지. 수익률을 거짓말할 수 없고, 건물의 하자를 거짓말할 수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악성 세입자가 있거나 뭐 위장 임차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거짓말할 수가 없어. 거짓말했다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의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기존 매도자가 예를 들어서 아닌 척하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밀하게 그걸 확인하려고 하겠지. 적어도 알고도 말 안 하거나 알고도 가격이나 아니면 조건에 반영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본인이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 구조는 보장이 아니라 그냥 거래만 하면 끝. 말로는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만 진짜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책임져야 되는 건데, 말로만 책임지는 경우가 뭐 우리 빼고는 99.99%니까. 근데 강남의 모든 이 빌딩 시장에서 정말 임대료를 보장한다, 뭐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춘다고 하면, 그럼 정말 우량한 시장이 되겠지. 소장님, 그러면 그 임대보장 시스템이라는 거 지금 저희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정말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없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은 자신 있게 본인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임대료를 보장한다는 거는
본인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다는 거거든. 물론 임대 관리 비용을 받겠지만 그 받은 거보다 한 달이라도 공실이 더 생기면 그게 몇십만 원 손해, 몇백만 원 손해가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로 치면 몇천만 원 손해니까 그만큼을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그리고 임대를 보장한다는 거는 그 건물이 괜찮아야 보장할지 말지를 생각할 건데 내가 이 건물은 그냥 별로인데 그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래하면서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거래는 했어. 근데 보장해달라고 하면 보장을 본인은 안 하겠다고 보장을 못 할 거 아니야. 정말 우량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한다는 것도 정말 우량하더라도 본인이 관리비를 받은 것보다 2주나 한 달만 연체거나 공실이 생기면 큰 손해가 오니까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하는 이유는 건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거는 불보듯 뻔한 거니까. 예를 들면 가전제품 회사를 하는데 AS 센터를 하고 있는 곳과 안 하고 있는 곳의 차이는 크겠지. 그거나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도 나는 감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한 위치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이 위치는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난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엉성한 건 난 안 할 거야. 그럼 이거는 적어도 리스크가 있어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적을 거야. 라는 게 합쳐져서 임대 보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분들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것과 아닌 거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합쳐져서 임대 보장 관리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당연히 임대 보장을 받다가 자기가 자체 관리하겠다 하고 가져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던 걸 이제 나가서 본인이 깨닫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구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보장받고 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요. 신차를 샀어요. AS센터가 있잖아요. AS센터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갖다 주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것도 며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어디서 수리할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센터로 계속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비쌀 테니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 갔더니 고치고 어디 갔더니 못 고쳐줘서 다시 고쳐야 되고 이러면은 그 차에 정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관리도 그런 거 없이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건물은 공실이나 연체를 경험하지 않기는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건물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이따 살지 아니면 나한테 뭐 좀 대출을 적게 해서 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실과 연체를 보장한다?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건물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아무거나 결정해 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장해 주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좀 그냥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 하면은 그저 그런 걸 이 사람은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이 공실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 강남 시장에서 그 케아하우스나 더케아의 그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케아하우스가 좀 유명하대요. 오. 네. 어떻게? 이게 막 약간 시설도 괜찮고 이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단기 공실률 보면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도 보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근생도 보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건물이든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불편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걸 연락을 받고 또 알아보고 여기서 보냈는데 여기서는 뭐 견적이 높고 여기서는 견적이 낮고 근데 잘할 것 같고 못할 거고 이러면서 며칠 시간이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저희는 즉시 그걸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수선을 하거나 아무래도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처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근데 이제 임대인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임대 보장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대신 감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임대 보장을? 사업을 훨씬 더 크게 하고 싶어.
훨씬 더 규모 있게 만들고 싶어. 지금까지의 임대관리 시스템은 그냥 임차인이 있으면 관리비 받고 없으면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건물주도 안 받고, 건물주는 공실이라서 월세 못 받고 나는 관리비 못 받고, 그냥 이게 다야. 그게 보편적인 시장이야. 근데 이걸 보장해줘. 연체 공실 상관없이 보장해줘. 그럼 이건 너무너무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도 진짜야? 가짜야? 뭐 아니면 그 관리 비용이 너무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납득할 만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그럼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나는 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리스크를 안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시스템으로 감당을 또 하고 있고, 물론 그 감당을 하다가 안 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감당을 하는데, 시스템 상에서 우리는 최대한 감당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하니까, 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보장을 훨씬 더 많이 맡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사업가로서 리스크를 절대 안 지고 하고 싶다는 건 진짜 큰 욕심인 거겠네요. 그거는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100의 리스크가 나한테는 10일 수 있지. 무슨 일이든지 노련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노련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100의 리스크가 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보장형 임대관리 시작할 때 이거 연체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손해도 막 나고 했단 말이야. 이런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거를 그대로 계속 갖고 간다면 이거는 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이게 손해가 있는데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체가 있으면 연체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연체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실은 또 공실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공실은 부동산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고, 연체는 사람들이 연체가 생기면 연락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런 일을 노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미리미리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월세 날 며칠 전에 알려주고 당일날도 알려주고, 연체가 되면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일까지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뭔가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즉시 대응을 해주고, 이 사람이 쓰는 공간에 있어서 뭔가 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즉시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즉시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개인이 건물을 관리할 때 리스크랑 우리가 관리할 때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 사람 직접 할 때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적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어. 개인이 지금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면 언제 만들겠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완성차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완성차 회사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완성차 회사는 뭐야? 얼마를 주면 우리가 차를 살 수 있어. 그리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차 회사에서 나온 차를 내가 그 회사의 기술 없이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 훨씬 많은 비용과 훨씬 많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그냥 삼으로써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야. 미리 시작해서 시스템을 다 갖춘 사람이 느끼는 리스크와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의 리스크는 완전 다른 거지. 건물을 사는 것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강남 건물에 처음 관심을 가졌어. 알아보려고 해. 최근에 오셨던 의사분 중에 건물 알아본 지 한 달 됐는데 이 중에 뭐 건물이 그렇게 괜찮은 게 없고 알아봐도 그렇게 뭐 월등한 게 없고, 그건 당연하지. 이제 알아본 지 한 달 됐으니까. 그리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쓴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을 보고 점수를 다 매겨오셨는데 점수는 괜찮게 매겨오셨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분이 아무리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해왔던 이 시간과 노력을 따라오기는 좀 어렵겠지. 우리는 보면 이거 O다 X다를 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이제 점수 매겨가면서 계속 찾아서 그 시행착오의 시간을 적어도 뭐 1, 2년 적어도 뭐 6개월, 1년은 해야 어느 정도 눈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실을 관리할 때도 부동산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부동산에서 손님을 어떻게 보내주냐, 그때 조건을 좀 어떻게 해주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상대했던 부동산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손님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그걸 맞추는지도 또 이 공실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을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부동산들을 통해서 건물을 받아봤을 때 이 관계라는 게 처음 맺는 관계에서 괜찮은 물건을 과연 받기가 쉬울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아보기가 쉬울까? 우리가 건물을 찾는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어. 누군가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건물을 알아보는 것들이. 근데 이미 완성차를 만들어 놓은 회사와 이제 완성차를 만들려고 핸들부터 만드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걸 여러 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손해도 나고 뭐 불편함도 있고 이러면서 본인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트롤하는 리스크와 직접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소장님 그러면 연부연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겠네요. 우리는 지금 지방에서 관리를 받는 분, 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뭐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남에 집중해서 임대 관리를 책임 관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거나 뭐 어디 멀리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임대 관리 시스템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멀거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안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무턱대고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뭐 임대 관리는 우리는 뭐 10년을 문제없이 해왔는데 하루도 날짜를 어기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월세를 입금해주는 그 일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실제로 입금을 해왔었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저희 지금 같이 찍고 있는 친구들이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소장님, 손해 날 때는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돈이 아까워. 그게 손해나면 뭐 몇백이 아니라 몇천씩 손해가 나니까 아깝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예전에 한 몇억 손해 난 적도 있었으니까 그게 5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손해 나면서도 나는 아깝지만 억울하진 않았어. 아까운 생각은 조금 있었어. 왜냐면 나는 그 돈이 손해라고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금액적인 손해지만 이 금액적인 손해가 내 일의 손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책임져 왔던 일로 인해서 지금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임대 보장하면서 한 번도 연체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누락시키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임대 보장하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 이 정도로 한 사람 없다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어디 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물론 내가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막 난 지금까지 다 했다 막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해왔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면 좀 재수없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당당하지 않다면 상대방도 난 그걸 느낀다고 봐. 그리고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난 제대로 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절대. 근데 내가 그 금전적인 손해로 나의 당당함을 완전 물결하게 지금까지 지켜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앞으로 더 키워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해가 났을 때 시스템을 또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긴 힘들다고 나는 생각해. 물론 또 예기치 못한 손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지. 그럼 결국 그 금전적인 손해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손해로 끝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그게 내 사업의 손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반드시 하나는 갖고 있어야 사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반드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는 뭐 작은 회사든 아니면 작은 장사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이 원칙은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벗어나서 뭐 소비자가 좀 손해보고 소비자가 불만이 있어도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이런 회사는 점점 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크거나 이럴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책임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